코스닥 3천의 근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바로 진행시켜라 라고 한 법안이 있습니다. 주가가 높을 때랑 낮을 때랑 보통은 주가가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하고 내가 뭔가 매도를 하려고 할 때는 높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저렴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세되는 금액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으니까요. 보통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동안 평균 주가로 세금을 계산하고요. 자, 예를 들었을 때 A 기업의 평균 주가가 5천원이에요. 자, 이때 얘네의 자산 가치가 200억, 평균 주가가 5천원이고 100만 주를 증여한다 그러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여기서 만약에 B라는 기업을 하나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B라는 기업은 자산 가치가 200억이 아니고 100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동일하게 평균 주가가 5천원이고 해당하는 주식수도 100만 주라고 가정하면 동일하게 50억이 증여 가세액입니다. 근데 다른 게 뭐죠? A 기업은 200억입니다. 자산 가치가. 근데 B 기업은 1000억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000억의 자산 가치를 가진 B 기업이 당연히 A 기업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기업 가치가 높다 이겁니다. 자, 근데 B 기업은 자산 가치는 높지만 의도적으로 눌러서 이제 과세액을 좀 적게끔 일부러 꼼수를 부려서 만든 케이스죠. 1000억의 가치인데 동일하게 50억을 낸다면 완전히 꼼수다 이거죠. 완전히. 그 꼼수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 기업이 주가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케이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배당을 축소하는 겁니다. 자, 보통 배당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회사 돈 잘 버네. 매출액이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올라갔고, 순이익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생겨서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배당은 주주 환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배당을 축소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많이 나지 않거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돈을 못 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당 축소는요. 물론 안 준다고 해서 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투자 지연 요거 중요하죠. 뭐 카펙스 시설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금을 줄였네? 이런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지? 왜 이거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 성장이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를 좀 낮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 소각 미실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유통이 100주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10주를 한다면 유통량이 90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주의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소각은. 100주 중에 10주를 아예 없애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각. 그렇게 되면 완전 주주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완전 주당 가치 여기 싹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미실시하는 기업들은 통상 이런 포인트를 못 만들고 시장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나 이렇게 또 해석하게끔 만들어주는 포인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요거를 하지 않으면 주주를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리한 정보 타이밍 공개. 과거에 악재가 나온 자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주가가 바닥이에요. 자, 그때 악재를 많이 터뜨려가지고 저평가 국면으로 내보내요. 주가를. 그리고 저평가 국면에서 개미를 털고 주가를 탁 끌어올릴 때 보통 호재를 터뜨리죠. 어닝 서프라이즈나 뭐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나 이런 수주들을 갖고 오죠. 근데 이게 증여 때 많이 또 사용됐던 방법 중 하나예요. 증여하기 전에 일부러 악재 터뜨려가지고 저평가 국면으로 엄청 빼버리고 증여를 하고 나서 그때 호재를 엄청 터뜨립니다. 만약에 5만 원의 주가가 있었다면 강제적으로 만 원을 보내고 만 원에서부터 호재를 터뜨려서 다시 5만 원, 7만 원을 올려버리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 돈이 환산하면 수조에서 수십조 원 이상의 이득을 또 갖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효성 뭐뭐뭐뭐, 뭐 삼성 뭐뭐뭐뭐 이런 기업들은 저평가 국면으로 빠질 때 그래서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재벌 기업들, 요런 오너가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쓰는 꼼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해결책인데 과세되는 기준을 좀 바꾼다고 합니다. PBR이 0.8배 미만인 기업이 이런 기업들은 더 이상 주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요.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인 공정가치 평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주가 말고 회사 실제 재산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대형주 중에서도 앞으로 꼼수로 증여하려고
주가를 내려보내고 있는 기업들도 불이 나게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못 끌어내리게 생겼잖아요. 의도적으로 끌어내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포인트를 주목해야 됩니다. 찬성측 논리, 한국 증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자주 언급하셨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요거 얘기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권. 외국인이 들어와도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주주 지들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쉽게 못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개정하면 외국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위적 주가 억제 유인,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기업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기업들 알아서 오너가 알아서 이제 올린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대주주가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낮아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 차라리 기업 가치, 주가를 높이는데 힘을 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오너가, 기업의 뭐 채권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반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자기들하고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다 한다. 매집할 준비를 다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칼을 들었고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선택해야죠. 우리나라를 떠나든가 그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따라가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하면 됩니까? 이거를 지금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는데 반기를 들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지금 저 PBR을 주목하고 돈이 있는 기업들 있죠.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돈 버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자, 기업 가치 정상화. 한국 시장은 자산 대비 시총이 낮은 기업이 많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죠. 자산 대비 시총이 낮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끌어내렸다라는 거고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정부가 니네 혼 좀 나볼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주가는 불이 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배당 확대 가능성. 배당은 기업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가 부양 방법인데요. 기존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잉여금으로 갖고 있다가 시설 투자도 하거나 뭐 자사주를 사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이제는 배당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원래는 배당을 하면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당을 많이 해도 주가가 올라서 0.8 넘기면은 시장가 기준 과세이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측 논리도 있는데 반대측 논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도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지주사, 철강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뭐 전체 다가 아니죠. 그래서 뭐 이 대통령께서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최근에. 우리가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들은 신속히 처리하는데 그걸 신속히 처리하다 보면은 뭐 소수의 피해자는 발생될 수 있다. 단 발생이 되면 그 피해자들을 또 보호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피해를 봐도 제가 볼 때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또 반대측 논리가 또 있어요. 세금 때문에 기업이 오히려 이상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한 주가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일단은 0.8만 PBR을 넘겨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무리한 배당을 통해 가지고 돈을 주다 보면 기업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기 배당을 확대한다고 얘기하는데 극단적으로 돈을 벌어들여서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에 쓴다면 남는 돈이 없게 돼가지고 성장이 멈춘다.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성장이 멈춘다라는 건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고 R&D에 넣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장기 투자 축소. 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만 끌어올려서 투자를 뭐 줄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요거죠. 시설 투자. 그래서 시장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측 논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조정해야 될 문제지 사실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판 현대차 사고 나는 것까지 책임 못 져주거든요. 운전자의 그거는 책임인 거지. 기업들이 그거는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여기 위에서 나오잖아요. 무리한 주가 부양. 자기네가 부양한다라는 거잖아요. 주가를. 우리가 올리면 주가 조작. 얘네가 올리면 주가 부양. 참 웃기죠. 기업 걱정을 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서는 아직까지는 발의된 거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상속세 개편, 상법 개정과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패키지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2월 내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비가 또 얘기 나옵니다. 경제계에서 로비를 할 수도 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협회 등을 통해 뭐 의견 제출을 하고 국회 설득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식으로 로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요. 당연히 뭐 돈을 주면 불법이죠. 여야 협상, 정치의 이제 본질이죠, 이거는. 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힘은 항상 싸워왔습니다. 사실 뭐 누구 편을 들긴 그렇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하는 주주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주가를 끌어올려 준다라는데 사실 이게 싫어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자, 그리고 0.8에서 0.5로 줄일지, 특정 산업, 뭐 금융, 지주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봐줄지. 우리가 평상시에 제약바이오가 재무가 안 좋아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봐주기식이 있다 그랬죠. 이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이나 지주사, 뭐 철강 이런 쪽은 줄여줄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얘네 섹터 업황 특성상 이런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죠. 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법안이 현실화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저 PBR 종목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동국홀딩스, TK케미칼, 한신공영, 이마트, 태강산업. 최근에 태강산업 추천드렸죠. 이마트 좋습니다. 이마트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을 좋게 봐요. 뭐 당연히 위에도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하고 현차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말할 게 없죠. 우리나라 1등 주식들 아닙니까?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차트가 좋아졌더라고요. 요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발의된 법은 단순한 세금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포인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한국 증시의 상승 요 방향성이 코스피 제가 고점이 아니다 그랬어요. 코스피도 떡락이 나와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턴 기억하십시오. 이 패턴. 나이키 패턴. 지금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하면 여기라고 가정해도 떨어뜨려도 이건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뭐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이.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